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040포인트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038포인트, 코스닥지수도 500선을 하루 만에 회복하며 50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비해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개인의 힘만으로 장중 204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후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포인트 상승한 20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35포인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2039포인트를 터치한 데 이어서 11시 30분 구간에 2004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다시금 연고점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기관도 아닌 개인의 힘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매수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1,7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기관이 485억 원, 외국인이 216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5일선을 회복한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9포인트 오른 50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05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5일선인 50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조금은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 강세를 유지하면서 50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기관은 역시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18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2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150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55전 상승한 1,152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56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시장 확정 리스크는 다소 완화됐지만 유로존에 대한 재정 우려가 악화되면서 상승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급상 내고 물량 유입되면서 환율 오름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금속주가 오늘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에 입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오늘장 반영되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6%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국제공과 현대하이스코 4%, 5% 이상 오르면서 대부분 종목들 빨간불 들어온 상태입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이 전일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연일 최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SK에너지와 S-오일, GS가 장중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4% 이상 오름폭 확대하고 있고요. 호남석유가 2.9%, 하나케미칼도 3%, 카프로도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장에서 IT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장 단기 조정에 따른 반발성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LG전자가 2.6%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LG가 21조 원을 들여 내년 신성장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의 투자 수혜를 받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비트론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아바코 역시 12.8%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NU와 다원시스도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시아와 AP시스템도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찬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대강 관련주 오늘장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이화공용이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3호개발과 동신건설 3%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대우AR과 삼목전공도 3%,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한 종목 한 종목 상담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종목 상담해드릴 종목은 예,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강한데요. 삼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찰실한 매물이 오늘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대중공업을 38만 6천 원에 사신 분 계시고요.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 매도 깔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볼지?
예, 말씀을 들어보죠. 어떻게 볼까요? 예, 우선 그 종목 매수는 상당히 잘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공업주,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조선사를 넘어서 그런 복합적인 그런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1위 업체이자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또한 이번 연도 영업이익률이 15%를 넘는 그러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대형 회사로서 그런 입지뿐만이 아니고 그런 영업력까지도 갖춘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중공업주가 많이 오른 이유는 역시 수주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그러한 수주가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이러한 수주가 더 많은 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만약에 2011년도 수주량이 적어진다고 해도 이미 2년 내지 3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수주량은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을 겸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오늘은 조금은 눌리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코스피 상승과 함께 이 종목 또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북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우리나라 밸류레이션인가 여러 가지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과 그리고 중공업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과 함께 현대중공업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름할 수 있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46만 원 정도까지 우선은 단기적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런 업황 자체라든가 코스피 상황을 보시고 충분히 50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50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는 말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라는 소식에 현대그룹주는 오르고 오늘 현대차그룹주는 조정이 조금 나옵니다. 현대모비스를 문의하셨는데요. 29만 9,500원에 10% 정도 분량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656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대차그룹에는 단기간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주가에는 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신현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이런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이 만약에 그런 단기 악재로 조금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 찬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루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악성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 갖고 많이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이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2011년도 가장 유명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학과 자동차 업종이 계속적으로 2011년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아직까지 중국의 그런 자동차 수요는 아직도 무한대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한 중국적인 그런 자동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갖고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의 주가는 어느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만 3천 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30만 원대를 돌파를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35만 원까지도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현대모비스 이후의 그런 루머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매매적인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신 다음에 그냥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요. 중국의 베이징시의 시민들이 배추 사듯이 차를 산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베이징시 당국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를 제한할 수 있겠다라는 설이 돌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 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고 또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은 국내 차 시장에서도 역시 좀 수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KT뮤직을 봐드리겠습니다. KT뮤직을 서울 사는 영채 아빠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750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하셨는데요.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단기로 보신다면은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반등했을 시에는 조금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조금은 힘이 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느 정도 지지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만 안 한다면은 손절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KT뮤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음원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시세적으로 좀 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이러한 종목 KT 뮤직 같은 종목 또한 만약에 반등을 할 시에는 분할 매도로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그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 큰 폭의 시세를 줬을 경우에는 한 10%에서 20% 내외씩 한 3번에서 4번에 걸쳐 갖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해운을 문의드립니다 하신 분 계신데요. 9517님이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4,000원이시고요. 20% 들고 계신데 차익 실현을 할지 들고 갈지가 고민이시라고 문제 남기셨습니다. 예,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해운업에 조금은 그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그 지표를 확인해야 될 것이 그 BDI 지표를 보시면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뭐 큰 폭의 그러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2011년도 물론 경기 회복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러한 강세장을 좀 이용을 하셔갖고 조금은 매도하셔갖고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조금 편안하게 2011년도 물량이 한 50% 정도는 우선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런 시장 상황이라든가 아직 대부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시 한번 터졌을 때 시장이 단기 급락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져가시면서 좀 수익 실현과 그 중장기 투자 두 가지의 그런 목적을 좀 달성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익 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챙기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한진해운에 이어서 봐드릴 종목은 다사로봇입니다. 다사로봇을 문의하신 분 1253님이시고요. 7,377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다사로봇도 봐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사로봇이 최근에 이제 10,000원대로 넘어서 이제 들어간 이유가 역시 동부그룹과의 그런 인수에 관련된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 이후 이제 그게 이제 실현이 되고 많은 좀 하락을 하였지만은 그런 이슈를 보지 마시고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뭐 어느 누구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조금은 이 다사로봇 같은 경우에 그런 루머에 조금은 많이 움직이고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뭐 지금 좀 많이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주면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거는 역시나 기업 펀더멘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불안하지만은 향후 성장성만큼은 어느 기업에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이 하락을 하셨다고 불안하게 생각을 하셔서 손절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로봇 산업이라든가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세가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런 시세가 나올 때 정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성 LST를 봐드릴게요. 5797님께서 문의를 하신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대는 15,650원.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해 볼 수 있을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반도체 관련 디스플레이나 이런 업황에 따라 갖고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예. 뭐 주가로서는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성장성과 역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고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화랑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것보단 좋아지는 쪽에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업황 자체도 좋고 이 기업의 그런 펀더멘탈 측면도 계속적으로 2011년도에는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담을 좀 느끼지 마시고 내년 그 1분기까지 좀 들고 가셔갖고 업황에 대한 수혜를 볼 때 같이 한번 좀 매도하셔갖고 더욱더 큰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신 분의 종목인데요. ENF 테크놀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11,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번에 한번 진단을 받았었는데 아직도 갖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한다면
예,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예, 종목 교체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굳이 다시 갈아타는 것보다는 역시나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향후 성장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그런 업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의 종목을 갈아타는 것보다는 우선은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또 만약에 이제 종목을 갈아타셨다고 하셨을 때 다른 종목이 만약에 이제 안 가고 이 종목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한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셔갖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런 믿음을 조금 더 갖고 충분히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뭐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뭐 지금 이 선, 지금 9,900원 정도에서는 절대 많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떨어져도 9,000원대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밑으로는 지금 떨어질 것이 조금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좀 손실에 대해서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때 그런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당장 종목 갈아타는 것보다는 그냥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니까 쭉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한지주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증시전략센터 전문가 중에서도 이 종목으로 수익 많이 보고 계신 분 계시죠? 예,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를 44,7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시네요. 언제까지 더 들고 가도 될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역시 신한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은행주가 많이 갈 수가 있고, 또 은행주 중에서도 대장주격인 이런 신한지주도 또한 큰 폭의 상승이 될 수가 있는데, 신한지주의 그런 은행적인 측면 말고도 역시 신한지주는 역시 신한카드라든가 그런 은행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한카드가 역시 LG카드와 합병이 되면서 역시나 계속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되게 크게 나오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신한생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한은행과 그리고 비은행 부분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로서 계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 6만 원까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 5만 6천 원 선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해신약 봐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4,970원이시고 20% 들고 계시다고요. 3개월째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 예, 하나사 93님이십니다. 중해신약을 봐드릴 텐데 3개월 정도 들고 계셨는데 수익을 보고 계시지 못하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약주가 2011년도에도 그렇게 큰 폭의 이제 성장을 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 5년 동안에도 이 제약주는 코스피 상승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그 제약업종에 대한 조금은 불안전한 모습이 역시 그 전반적인 제약주들의 그런 상승세를 좀 제한을 하고 있고,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큰 폭의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전망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뭐 조금 이나마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 제약주들의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딛고 2011년도 제약주들이 얼마만큼의 이익 성장을 보일 수 있을지가 이제 최대 관심사에 있고,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이 영업이익률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가 주가 상승의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2011년도 상반기에 그런 제약주의 업황이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 들고 계시고, 만약에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손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기현 전문가님, 네. 한 종목만 짧게 좀 들어볼게요. 어제 현대건설 상담을 해드렸는데 감사하다고 책 선물도 잘 받았다고 하신 분, 예, 오늘도 문의를 하셨습니다. 7544님이시고요. KB금융을 오늘 매수를 하고 싶은데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좀 알려달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KB금융이 좀 눌리잖아요, 주가. 그래서 네. 아마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역시 그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말
윈도우 드레싱의 이제 가장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펀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금융주에서는 KB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거기에 상승률보다도 못한 펀드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이러한 종목을 조금은 많이 매수를 하여갖고 조금은 그런 그 수익률적인 측면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월 연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밸류이시보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종목 상담 요청하신 분 중에요. 안산 선부동에서 삼성전기 문의하신 분 계시고 또 신길동에서 삼성 SDI 봐주세요 하신 분 계신데 이 두 분의 종목은 저희 증시전략센터 내일 이 시간 시작하자마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살펴봐야겠죠?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7포인트 오른 20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 리스크로 다소 조정을 받았던 국내 증시 상승 탄력을 더하면서 2040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급을 들여다볼까요? 어제 대거 내놨던 개인들이 오늘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현재 1,7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나 봤더니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금융, 운송, 장비, 증권주를 사고 또 오늘 철강 금속업종이 가장 강하죠. 철강 금속업종을 사들이고 있는 대표 주자는 기관입니다. 기관 쪽에서 1,500억 원 정도 물량을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도 상승 탄력이 강합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데 따른 반발 매수 정도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2% 상승한 507포인트 하루 만에 500선을 탈환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예,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 주택 개발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택지개발지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분양, 임대아파트로 택지 조성이나 주택 건설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 건설 비용의 일부를 민간 자금으로 충당해 유동성 위기에 놓인 LH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주체를 공공으로 하면서 현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하는 보금자리 주택지까지 대토 및 환지 보상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내년에 국민의 공정사회 인식도, 기부금, 다문화 현황 등을 담은 공정사회 관련 통계를 처음으로 개발합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내년도 업무 보고에 따르면 우선 공정사회 구현에 필요한 통계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통계 작성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사회의 또 다른 축인 나눔 문화를 위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정기 기부 여부, 기부 유형 및 기부 금액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안이 내년 말까지 확정됩니다. 통계청은 또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기본 통계를 작성, 내년 11월 말 공표합니다. 내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19명 이하인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주 5일 근무제를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주 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사업장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월차 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는 폐지됩니다. 또 연장 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집중 시행해 주 40시간 근무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카드사들이 지난 연말 현금 서비스 금리 인하를 공언한 이후 현금 서비스 금리가 실제로 2에서 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 등 수입 비율은 연 21.8%로 작년보다 3.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입 비율은 카드사가 현금 서비스로 얻은 수익을 연평균 금리로 환산한 것입니다. 현금 서비스 수수료 수입 비율은 삼성카드도 같은 기간 25.3%에서 22.6%로 현대카드는 27.5%에서 22.9%로 내렸습니다. 특히 은행계인 국민은행의 KB카드는 25.2%에서 20.5%로 5%포인트 가까이 현금 서비스 실질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예,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오셨는데요.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추첨해봤습니다. 증시전략센터 패밀리 되신 분이시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신 경남 서창 아줌마님께 책 선물 드리겠고요. 또 아주 정성 들여서 길게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이죠.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3563님께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현재 2038포인트, 코스닥이 508포인트 선입니다. 이 정도 부근에서 코스피가 마감이 된다면 2007년 11월 달 2044포인트 위에 최고치에서 마감이 되는 건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